안녕하세요. 다산이트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과와 전자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예전부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전기공학과랑 전력공학과가 뭐가 다릅니까? 뭐 전기과와 전자과가 혹시 무엇에 대해서 다르게 배우는 겁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예전에 여자친구가 제가 전기과인지 전자과인지 그게 너무 헷갈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물어보게 되면은 전자과라고도 부르고, 어느 순간 물어보게 되면은 전기과라고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혼동되고, 실제로 전자과나 전기과를 졸업한 분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사실은 배우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해서 둘이 확연하게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역시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이 통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혹시 관련 학과를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공학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판 회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기과냐 전자과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큰 전기를 다룬다, 작은 전기를 다룬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예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자공학과, 뭐 전자과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전자들의 운동에 대한 영향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나 전자라고 부를 때 이야기하는 그 전자가 맞고요. 이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또 그 전자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바로 전자공학과가 됩니다. 즉 전기나 전자나 특히 통신이나 반도체,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자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기기들이나 공학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배우는 과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와 자기에 대한 전자기학,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RLC 같은 회로에 대한 지식인 회로이론, 반도체 공학,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전자회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전자과라고 하게 되면은 C 언어 등의 이런 프로그래밍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나 뭐 디지털 공학이라고도 불러요. 제어공학이나 통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즉 LED라든지 이런 것의 움직임도 역시 전자과의 학문 분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라든지 특히 광학이라고 하는 그 빛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역시 전자공학과에서도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이제 마이크로한 단위, 즉 아주 작은 단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단위들을 주로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공학과에서 어떤 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전기공학과를 나왔지만 전자공학과에 다녔던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공부하는 것이 사실 저보다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취업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자와 관련된 제조업체, 우리나라도 큰 전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도 아주 대기업 못지않게 정말 경쟁력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특히 통신이라든지 혹은 전자 부품을 설계한다든지 전자기기 설계라든지 제조, 뭐 위성통신 같은 곳에도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그 친구들 전자과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로가 정말 다양하게 갔던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는
무기와 관련된 방산업체에서 또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게 되는데, 이 어떤 무기에서의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자공학으로 거의 모든 것이 다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 역시 갈 수가 있고, 또 분야는 정말 지금은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역시 전자공학을 떼어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공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전자공학이 미시, 좀 작은 것에 대한 거라면 전기공학은 조금 더 것이 우리 눈에 조금 더 보이고 조금 더 규모가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 이제 발전이죠. 그 다음에 공급과 응용에 필요한 재료, 부품,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전자공학보다는 조금 더 응용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 그 다음에 송전, 배전, 그 다음에 수변전, 그 다음에 수변전은 전기를 받고 바꾸는 겁니다. 전동기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전기공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학문은 역시 전자공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회로이론, 디지털 회로라든지 제어공학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자공학과와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공학과에 가더라도 전자공학과와 한 1, 2학년 정도까지는 거의 배우는 학문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 설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르죠. 보통 이제 전기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전동기 같은 부하이기 때문에 이런 전동기 같은 거 아니면 변압기 같은 것을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발전에는 또 원자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발전의 종류와 특징, 장단점, 그 다음에 특성들, 그 다음에 분산전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송배전 공학이라든지 전력전자공학, 이제 전기 에너지를 역시 다루는 것도 전자적인 부분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SCR이라든지 아니면 IGBT 등 이런 것들 전력 소자들을 전자 소자들을 이용해서 즉 대전력을 제어하는 것들도 역시 배우게 됩니다. 전원장치 설계나 전기 설비 설계 같은 것도 전기공학과에서 배우게 되죠. 전기공학과로는 또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전자공학과도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응용 학문으로서 에너지, 반도체,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기공학을 또 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도, 그 다음에 관련된 연구 등에도 역시 전기공학과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전기공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 전기공학과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뭐 공기업에 간 친구들, 대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연구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뭐 정말 뭐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전기공학과를 나오면 여기를 간다, 저기를 간다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교를 4년 다니면서 아니면 전기공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거나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서 본인이 더 가지고 싶은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진로는 아주 넓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공학을 조금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공학 안에 전자공학이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에 전기공학이 들어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공학이 기본이 되어 있고 전기공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전기공학은 일종의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원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렇게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지 않고 전기전자공학과라든지 뭐 IoT, 전기전자공학과, 뭐 전기전자계열학부라든지 이름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사실 전기와 전자를 하나로 모아놓는 그런 학과들도 대학에서 많이 있습니다. 고전압, 고전류가 보통 이제 전기과라고 하게 되면은 저전압, 저전류
전류의 상대 개념으로도 두 개의 학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제 떠도는 그런 농담으로는 전기공학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전자공학은 사고가 났을 때 아따거 하는 정도라면 전기공학은 사고가 났을 때 실려가는 거다. 뭐 이런 농담들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혹은 다루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다른 것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융복합적인 학문의 변화, 최근에는 이것저것 서로 많이 이렇게 복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문의 추세가 강하죠. 어느 것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게 되겠죠. 전자공학을 배웠다고 해서 전기공학을 아예 모르면 안 되고, 전기공학을 배웠다고 해서 전자공학을 아예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 개념이라고 하는 또 이런 관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공학은 무엇이냐, 전자공학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분류로 가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광학도 전자공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공학 같은 것들, 혹은 뭐 컴퓨터나 통신 이런 것들도 모두 전자공학 안에 들어가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세부적인 것이라면 사실은 전자공학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전기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콘센트까지 가져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전기공학이 조금 더 올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를 만들어서 콘센트까지 가져오는 것이 전기공학, 콘센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은 전자공학, 뭐 그렇게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차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혹시 진로나 아니면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드릴게요. 전병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